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한 주 동안 있었던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 소식 우리도 가끔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핵실험하고 언제 관계가 급냉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북한 소식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외에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소식도 있습니다. 고소한 소식, 제발 좀 그렇게 되라 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통해 필사적으로 덮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추락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이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어 올해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중국 당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 경제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거시경제 포럼이 6월 2일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거시경제 포럼의 설립자이자 상하이 재경대학교장인 류위안춘 박사는 2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8%로 반등하며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5.5%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2%에 그칠 것이다 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원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률은 4.5에서 5%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거시경제포럼은 국립대학교인 인민대가 통제하는 관제 싱크탱크로 이들의 발표 자료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낙관적인 전망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하면서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 사모펀드 리서치 전문기관인 프레키는 현지 시각 6월 1일 보고서에서 5월 31일까지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벤처 펀드는 31억 달러를 돌파해 전년도 12개월간의 조성액 35억 달러의 88%를 넘어섰다 라며 이 투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중국은 5월 31일까지 전년도 12개월간의 조성액 272억 달러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어 올해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럽 상공회의소의 5월 정례 설문조사에서 유럽 기업의 78%가 중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했고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들의 대중국 채권, 증권, 예금 투자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 3월 이후 월 평균 600에서 700억 위안, 한화 약 13조 원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중국 공산당 글로벌 탈당 지원센터에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 국적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무려 3억 9,6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공식 당원 숫자가 9,2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원이 아닌 중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중국 공산당에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수치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집단으로 이제는 먹고 사는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다며 치를 떨고 있는데요. 경제 붕괴와 권력투쟁 표면화, 민심의 이탈이 점점 속도를 내면서 올가을 시진핑의 황제 등극은 대단히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3년임,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3년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좀 의외의 뉴스를 보십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3년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가 계속 시진핑 주석의 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죠. 예를 들어서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라는 비판을 하는가 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 잘못됐다라고 그건 실패했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리커창 총리는 지금 다음 때 총리 후보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끝입니다. 이 연정 공동 10인에서 끝이죠. 그러면은 자, 파트너였던 시진핑 주석은 계속 주석을 하고 자기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이렇게
시진핑 시 황제를 이렇게 비난을 한다? 이거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왜? 예를 들어서 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타닥 털어가지고 감히 말이야 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계파도 다른데. 자,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민대에서 통제하는 이 관제 싱크탱크에서 마저도 중국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다라는 실토를 하고, 그러면서 이 원래 8% 목표, 그리고 중국 경제 또는 이 민심이 폭발하지 않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6%도 달성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6%가 뭐냐?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맥시멈 5.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때 과연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중국인들이 치를 떤다라고 했던 그건 반중 매체인 에포크타임즈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뭐 반중 매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필터링 없이 그냥 그 인터뷰를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시고, 아무튼 중국이 정상은 아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북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농사를 사실상 망친 북한이 올겨울 사상 최악의 식량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역시 북한이 추수를 마치더라도 대량의 식량 부족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식량 수입이 급감하고 봄철 모내기 노동력 투입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겨울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를 인용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6월 3일 보도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중국 해관청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북중 무역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에는 75억 달러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8억 달러로 급감했고, 올해 역시 4월 통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4월 수입 감소가 영농자재 부족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프랑크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고강도 봉쇄 조치로 봄철 모내기 노동력 동원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올 한 해 전반적인 곡물 생산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모내기 전투에서 노동력 동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 농민들의 출근율은 평균 50%를 밑돌고 있고, 출근한 농민들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노동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북한 국가정보 팩트시트에서 올 가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최소 86만 톤 이상으로 추정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와 중국 경제의 붕괴, 글로벌 식량 위기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 과연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식량 부족 문제는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30%, 밀 가격이 40%, 전쟁 이전보다 지금 불과 석 달 만에 그만큼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식량 점검 비상으로 하고 하는 이런 대책 회의를 했는데, 자, 고난의 행군 시절에 100에서 12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랐죠.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거의 한 1년에 100만 톤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톤 모자라는 그걸 채우지 못해서 이 북한 국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김대중 정권 시절 들어와서 다시 이제 지원받은 식량이 모자라는 식량보다 더 넘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대포동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다시 또 클로즈되고 하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북한은 계속 해왔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정말 뭐 호구 잡혀서 도와주는 이런 어이없는 집단이 있었죠. 저는 그때 대한민국 도와준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연 이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도와줄 수 있을까?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스타일이 뭐 저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아니 뭐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는데 그거 좀 주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잘 행동할게요 라는 그런 대가도 제시하지 않는데 뭐하러 거기다 줘? 라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떠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도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식량을 100% 자급하는 국가냐? 아니죠.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예요. 수입해서 북한 주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중국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도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또 유엔을 통한 뭐 인도주의적 구호 식량? 그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북한만 어렵겠습니까? 다른 그런 기아 국가에 또 지원 들어가야죠. 그것도 사고 치지 않은 나라에다가 줘야죠. 북한처럼 핵실험하고 ICBM 쏘고 하는데 그거 주겠습니까? ICBM 그거 몇 발 안 쏘고 모으면 그 제작 비용이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권 잘못 만나서 또 시대와 맞물려서 이번 겨울 정말 하반기 너무나 가혹한 21세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 질끈 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북한 저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요, 저 세습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북한 인민들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세습체제를 무너뜨리는 길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모내기철에 주민들이 농장 출근을 거부하면서 올해 농사에 비상이 걸린 북한 당국이 결국 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지시에 따른 것인데 농사일에 동원된 군인들이 오히려 농사일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병력을 농촌에 투입하고 있지만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인 군인들은 농사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농가에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이 6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무력 최고사령부 명의로 전군의 농촌 동원 지시문이 하달됐다라며 당국은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당면한 모내기 과제를 제철에 끝내는 것이 올해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군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농촌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동원된 군인들의 상태입니다.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지역은 제4군단 병력이 농장에 투입됐는데요. 농민들은 농촌 지원 나온 병사들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해 그늘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 돌아간다 라며 모내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 지원을 나온 군인들이 낮에 농장 출근으로 집을 비운 농장원들의 집에 들어가 빈집털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당국은 농번기 병력 동원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병력을 농가로 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4군단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투입된 북한군 전연 군단으로 북한군 내에서도 보급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인데요. 이런 부대의 장병들조차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영양실조 상태라면 다른 부대 역시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라면 북한군이 스스로 붕괴되거나 생존을 위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사진 아니고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군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또 이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 주주의 사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까 중국과의 무역이 통제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농자재가 안 들어오고 모내기 시즌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농자재가 안 들어오면 기계화 영농이 안 되니까 그러면 노동력 투입해서 인력으로 하는 영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량 세대가 많으니까 이 협동농장에도 사람들이 출근을 못해요. 밥을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데 무슨 출근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력이 부족하죠. 자, 노동력 부족 알았어. 자, 군대 가. 자,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대거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인들은 영양실조 걸려서 있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한 열흘 아프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를 아프게 했던 부분은 지금 그 거의 멀쩡하지만 기력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 한 열흘 동안 못 먹었던 그게 아직도 있어서 조금만 어떻게 움직여도 좀 숨이 차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갖다가 지금 모내기를 보냈다? 일 못해요. 지금 앉아 쉬어야죠. 마찬가지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이 북한 군인들이 저처럼 지금 현재 기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가면은 쉬어야지 무슨 모내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쉬기만 쉬면 또 괜찮은데 쉬는 척하고 있다가 지금 협동농장 출근했죠. 집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또 한다 이겁니다. 식량을 도둑질을 하든지 식량이 아니면 가재도구라도 훔쳐가지고 그걸 또 바꿔 먹고 자 이렇게 해서 도둑질까지 하니까 제발 좀 보내지 마라 라고 일선 협동농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더 많이 보낸다 이거예요. 왜? 실적 채워야 되니까. 왜? 위에서 무력 최고 사령관이 모내기 지원 나가 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대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이만큼 나갔어요 라는 보고서를 채워야 되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장소가 또 하필 4군단입니다. 4군단은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런 것들처럼 전현군단이에요. 전현 4개 군단은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이 전현 4개 군단의 보급 우선순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급 순위가 높은 이 전현 군단마저도 지금 이 6월달, 5월달 이 시기에 영양실조가 이렇게 팽배해 있다면 다른 그 페라 지역 또 2선, 3선 지역에 있는 부대들은 어떻겠냐. 정말 기가 차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조선 말기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그 군대가 굶은 군대였죠. 굶은 군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란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군인들 계속 굶지만 말고 뭔가 자구책을 생각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2의 이모군란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군인들 앉아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